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미아입니다. 하라는 노래는 안 하고 요즘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그런 시도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발성 이론충이 되어보자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발성 이론 왕이 되어보자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예요. 바야흐로 유튜브 보컬 트레이닝의 홍수시대, 훌륭한 강의를 무료로 해주시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많아진 만큼 노래와 발성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음학이 아니라 음악이다 보니 전달하는 표현이 추상적인 경우가 좀 많아서 관점이 다른 경우는 분명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관점이고 뭐고 그냥 아예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보컬 트레이너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거나 직장 다니는 그냥 회사원인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아서 틀린 정보를 그럴싸한 단어들의 연속으로 포장해서 말을 하는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 뭔 개소리야! 정정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은 해봤자 여러분들께 어렵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폐와 성대가 있습니다. 소리는 기본적으로 성대에서 발생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가 이완을 하고 많은 양의 공기를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폐가 수축을 하면서 공기를 밀어내게 되고 그 공기가 성대를 통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호흡을 이용해서 성대를 접촉시키고 진동을 발생시켜 소리를 만들게 되죠. 이게 바로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쉽죠? 여러분들도 흔히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우리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들어야 밖에 나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으니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화두는 바로 음정 변화의 원리입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는데 어떻게 저음을 내고 어떻게 고음을 내는가? 비밀은 성대 모양에 있습니다. 진동을 통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악기는 주변에도 많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이 좋은 예제죠. 성대와 가장 비슷한 원리로는 풀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무줄로 소리 내본 경험 있을 거예요. 가장 구하기 쉬운 고무줄로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얇아집니다.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소리는 어떻죠? 고음이 나요. 반대로 고무줄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죠? 저음이 납니다. 비밀은 진동수에 있습니다. 고무줄이 얇다면 같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동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귀에서는 고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성대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냐겠죠? 사람의 목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길항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파고들면 끝도 한도 없고 딱히 우리 동네에서 얘기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윤상갑상근과 갑상피혈근입니다. 이 윤상갑상근과 갑상피혈근은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안에 존재하는데 서로 기랑작용을 하는 근육들이에요. 기랑작용이라고 하면 생물학을 전공한 분들이나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팔을 보면 2두와 3두가 있죠? 팔을 펴면 2두는 어떻죠? 이완되었죠? 3두는 어떻죠? 수축되었죠? 반대로 팔을 굽히면 2두는 어떻죠? 수축되었죠? 3두는 어떻죠? 이완되었죠? 이렇게 따로 작용하지 않고 무조건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기랑작용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대는 불수의 근이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얇은 막으로 된 근육입니다. 따라서 주변 근육들이 대신 움직여서 성대를 당기거나 풀어주어야만 하죠. 이러한 일을 하는 다양한 근육들의 작용들 중 가장 중요 빈도가 높은 작용이 바로 윤상갑상근과 갑상피혈근의 기랑작용입니다. 저음에 가까울수록 갑상피혈근이 수축하고 윤상갑상근이 이완되어 성대를 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고음에 가까울수록 갑상피혈근이 이완되고 윤상갑상근이 수축돼서 성대를 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갑상피혈근이 지나치게 이완되는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가성이 되어버리고,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면 고음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고 목을 조이게 되거나 답답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 지식들이에요. 자, 그럼 여태 나온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성대 접지라는 말을 유독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언급하려고 합니다. 성대 접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접지라는 건 전기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 기기와 땅을 도선으로 연결해서 전위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접지라고 해요. 사람 신체에 쓸 말이 전혀 아니죠. 성대 접촉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어디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불필요한 신체 접지라고 안 하잖아요. 신체 접촉이라고 하죠. 따라서 성대 접촉이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진성, 반가성, 가성, 두성, 흉성, 비성 이런 말들을 발성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평생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단어들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추상적인 느낌에 의거한 표현들이에요. 게다가 비성, 흉성 같은 단어들은 성대가 잘 접촉되지 않고 불필요한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더라도 구분이 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옳은 소리를 만드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못해요. 즉 발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표현 방식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박효신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김건모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만 맞고 나머진 다 틀린 걸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타겟을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초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떻죠? 일단 그냥 달려봅니다. 생각보다 숨이 너무 차요. 운동을 안 하다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를 해봅니다. 한 20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10개도 힘이 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바로 기초 체력이 없을 때의 상황인 거죠. 발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호흡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요령이 없어서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일 수가 있죠. 즉 뭔가 그럴싸한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기초 체력이 필수이듯이 노래도 기초 호흡이 안 되고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요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노래를 배우지 않은 운동선수들이 생각보다 비교적 노래를 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보다 운동을 훨씬 많이 한 덕분에 기초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요. 호흡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좋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보다 그래도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국영수 사과처럼 맨날 해오던 게 아니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지식들을 당장 노래에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식만으로는 이 정도면 우리 동네에서 훌륭한 이론충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이론 왕에는 속할 겁니다. 어디 가서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마시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셔서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